네, 삐니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매수 신청 대리업 실무 관련해서 두 번째 이제 강의인데, 오늘 두 번째 강의 얘기는 낙찰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낙찰 이후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해야 할 일. 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매수 신청 대리업이 초반에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많죠. 영상 편집이나 뭐 블로그를 하실 분들은 블로그 하실 거고, 유튜브 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홍보 툴을 만들어서 실제 홍보하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뭐 영상도 배워야 될 것이고, 블로그 하실 분들은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잘 노출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배우셔야 될 거고, 사진도 이제 찍거나 영상도 찍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고, 또 경매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또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초반에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일 것 같은데, 저희는 매수 신청 대리의 실무로 처음부터 낙찰 이후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해야 될 일로 해서, 이미 매수 신청 대리 의뢰를 받고 입찰하고 난 뒤 낙찰이 된 이후의 과정을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고객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권리 분석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야만 낙찰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순서적으로. 근데 저희는 왜 초반에 먼저 낙찰 이후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초반부터. 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청 대리 입찰입니다. 관련해서 의뢰를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하고자 할까요? 자, 1번 법원에 가는 게 낯설어서. 1번. 그 다음 두 번째, 기일 입찰표라든지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 작성하는 거 내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자, 세 번째, 낙찰이 되고 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어떤 거겠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법원에 가는 게 불편해서 좀 낯설고 어렵기도 하고, 또 법원이 마치 무슨 공신력 있는 공권력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니까 가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잘하려고 하면요, 낙찰 이후의 과정을 엑시트 못하는, 해결 못하는 이런 수요층을 잡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낙찰 이후의 과정 때문에 맡기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저희가 지금 실제 매수 신청 대리업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수백 명도 더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거의 뭐 500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뭐 떨어진 것도 있고 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석을 해보게 되면 거의 70에서 80%는 낙찰 이후의 과정, 그리고 낙찰 이후에 점유자나 그리고 뭐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그런 부분들을 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법원에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혹은 맞닥뜨리기가 불편해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자가 문의를 오고 혹은 문의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에 홍보를 할 때는 낙찰 이후의 과정들이 일반인들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인계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홍보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문의가 와가지고 미팅을 할 때도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당 의뢰인분이 저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도를 좀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낙찰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절차와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하고의 협상을 하는 그 시기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또 서류적으로 추가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언제인지 의뢰인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수 신청 대리업을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목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중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중개도 처음에 중개업을 하기 이전에 계약서 쓰는 거, 확인 설명서 쓰는 거 뭐 이런 게 걱정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 중개업은 계약서를 써야지만 이제 중개 보수가 나오니까 계약서를 그럼 어떻게 쓰지? 근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써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 걱정, 그 고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중개업을 해보면 어때요? 그게 고민이든가요? 아니잖아요. 매물 확보부터 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매수자 매칭하고 계약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폐업을 하느냐 유지를 하느냐 살아남느냐 이거거든요.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일 입찰표를 쓰는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죠. 내가 대리인이니까 그걸 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건 별로 없다. 물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특수 물건을 엑시트해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수요층을 땡기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상황은 일반적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또 낙찰이 되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내가, 왜?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잘 아는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당신은 나한테 맡기기만 하고 인도 다 되고 나서 집만 받아가. 낙찰받은 부동산만 그냥 인계해 주니까 이런 걱정 하실 필요 없다. 우리한테만 맡기면 끝난다. 그렇게 자신 있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의뢰인 분이나 문의가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과정들이 있다를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실제 내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당연히 이 과정들이 인지가 되겠지만 내가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에게 신뢰를 할 만한 이론적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 이론적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저희가 낙찰 후에 손님 오시라 해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류 받고, 그 다음에 재판 기록 열람하고, 또 대금 납부 기간 되면 인도 명령 신청하고 이전 등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유자가 인도 명령 송달이 되면 이제 접촉하고, 그 다음에 대화해봐서 안 되면 집행 신청하고 개고 집행 나가고, 개고 집행 나가고 난 뒤에 또 점유 협상해보고 안 되면 강제 진행 신청하고, 이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들어왔을 때는 이런 스토리로 답변을 해주면 따라오게 된다. 왜? 듣다 보니 자기는 안 되겠거든. 그렇게 해서 오더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매수 신청 대리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물론 이 과정 이전에 내가 유튜브로 홍보를 하든 블로그로 홍보하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내가 이 물건에 입찰을 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못해. 근데 우리 지역에 이걸 대신해서 입찰하고 낙찰 뒤에 과정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지도록 하는 홍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전화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겠죠. 미팅을 할 수도 있을 때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당신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매끄럽고 제3자가 진행을 했을 때, 전문가가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협상도 더 잘 되고 더 빠른 인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먼저 강의 커리큘럼으로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찰이 됐어요. 내가 대리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의뢰인하고 동행해서 법정 가가지고 낙찰 결과를 봤다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인감 몇 통을 좀 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 도장하고 같이 이제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들 용역계약 체결된 그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앞으로 낙찰이 되고 난 뒤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언제 잔금을 낼 수 있으며 잔금을 내고 난 뒤에는 언제까지 인도가 완료될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사무실에 오도록 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때 인도 명령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도 명령이라는 것은 과거 같으면 점유자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또 얻게 돼서 그것으로 인도 집행을 하든지 협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6, 7개월, 7, 8개월 이렇게 걸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의 개념이 나타나게 됐고, 하지만 지금은 인도 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점유를 한 경우에는 잔금 내고 나서 바로 인도 명령 신청하면 송달만 되면 일주일 안에 인도 명령 결정이 난다. 그리고 한 달 반 안에 바로 집행이 된다.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가정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진행을 해준다. 그래서 위임장 같은 거 이렇게 받아두시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인도 명령에 대한 그런 설명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이 송달이 됐음에도 인도에 협조를 안 하면 이제 집행 신청을 한다. 이런 과정들, 그리고 기간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동행을 안 했을 경우, 나 혼자 법원에 가서 대리입찰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준 경우에는 언제 오세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오실 때 인감증명서도 떼오시고, 그 다음에 재판 기록도 대신해서 봐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잔금을 내면 인도 명령 신청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의뢰인 분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대가나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이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해서 사무실로 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일. 그 다음에 만약에 의뢰인 분이 이제 사무실로 왔다면 이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줘야 되겠죠. 자, 이후 일정은 의뢰인 분께서 지금 이제 낙찰이 되셨고 2주간의 매각 허가 결정, 그리고 또 매각 확정하면 2주가 걸린다. 2주 뒤에는
대금 납부 통지서가 사장님한테로 의뢰인분에게 간다,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대금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납부기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된다,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면,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이 되는 날로부터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이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입찰자의 이제 지위가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한 건지 등등을 이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그로부터 또 일주일은 매각 확정이 되는 일주일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2주의 시간을 주고, 2주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14일 이후가 되겠죠. 낙찰 이후 14일째 되는 날에는 매각 확정이 되면서 그날부로 해서 평일 기준 2, 3일 이내에 등기로 이 낙찰자에게 매각 대금 통지서가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날부터 약 한 달 정도 이쪽 저쪽에서 납부기일이 있을 텐데 그날 이전에 내면 된다. 빨리 내면 더 좋고. 자, 이런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의뢰인분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자금을 언제 준비를 해야 되고 대출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내고 나면 채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인도 명령 넣고 집행 신청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달 반, 3달이 걸려요. 왜냐하면 배당기일, 요 잔금 납부를 하고 나면 요 의뢰인분이 잔금 납부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정도 뒤에 배당기일이 잡히는데, 그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되기 때문에 2달 반에서 3달 걸릴 수 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풀어서 천천히 또 다시 강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의뢰인분한테 해줘야 된다. 그게 이후 일정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 기록을 이제 열람해서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점유자, 그런 분들의 연락처가 궁금할 때, 소재지가 궁금할 때 실제 인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권리 관계 아니면 배당 부분,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뒤에 뭐 세금 부분이 딸려왔을 때 세금이 법정 기일이 빠른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재판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이 재판 기록 보는 방법도 저희가 강의로 계속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이런 부분도 진행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권리관계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굳이 재판 기록을 열람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꼭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재판 기록을 통해서 배당 순서라든지 점유자의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 뭐 다른 채무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다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서류를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일주일 이내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재판 기록을 또 열람해봐야 된다. 이 내용을 의뢰인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더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 그죠? 야, 이거 입찰하고 낙찰되면 또 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경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된다고요. 의뢰인분한테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이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서류를 줍니다. 매각 허가 결정 정본하고 납부 영수증을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인도 명령을 합니다. 원본은 이제 등기하는 데 쓰고, 사본은 인도 명령 신청할 때 쓰거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오시라든지 팩스로 보내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금 납부를 한 매각 허가 결정 정본하고 그 영수증을,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잔금 내시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한번 이제 복사를 해주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시든지 팩스로 이제 받든지, 아니면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등기를 뽑아서 나중에 인도 명령에 써도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하고 나서 의뢰인분이 직접 해도 되고, 대리 입찰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우리가 진행을 해줘도 됩니다. 뭐 별도의 비용을 받지는 않고 인도 명령 그 신청 비용만 가지고 이제 대신해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 명령이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점유자한테 송달이 됐는지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해서 접촉을 또 해볼 수 있죠. 인도 명령이 도착하게 되면 임차인이든 채무자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습니다. 인도하라라는 법원의 직인이 찍힌 등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이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접촉을 한번 해봅니다. 인도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당신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 뭐 이사비 얼마 요구하면 그건 안 된다, 요즘은 이사비를 주지 않는다, 인도 명령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이사비를 주냐, 뭐 등등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의뢰인분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명령이 송달이 됐음에도 점유자가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한다거나 안 나가거나 버티면
강제집행 신청을 그제서야 합니다. 자, 강제집행 신청서를 당연히 이제 의뢰인 분이 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그걸 그냥 내줘도 되긴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 서류가 집행문하고 송달증명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계고집행이라 해가지고 법원의 집행관이 점유자의 이제 소재지, 해당 부동산이 되겠죠. 거기 이제 가서 당신 점유를 왜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합니다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집행관이 직접 와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예고장을 줍니다. 만약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없다면, 부재하다면 강제계물에서 안에 딱 붙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고집행 단계에서는 이사협상이나 점유협상이 대부분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말씀드리지만 의뢰인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자, 그렇게 해서 계고집행을 하고 다시 점유자하고 이사 일정이라든지 언제 인도를 해줄 건지 그렇게 협상을 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강제집행 일정을 잡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의뢰인분한테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낱낱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매수신청 대리업에 경험이 적더라도 마치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의뢰인분이나 문의가 오신 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맡기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실제 낙찰자가 접촉을 했을 때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과도한 이삽이라든지 막 그냥 땡깡을 부리는 경우도 많아요. 낙찰자가 자기 재산을 빼앗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중간자 입장에서 전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시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만 나에게 의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대부분의 매수신청 대리업 하시려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경매 공부만 해요. 그러고 나서 매수신청 대리업 딱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개사무소 앞에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되어 있는,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하고 그냥 붙이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블로그 몇 번 써보니까 한두 번 문의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내가 답변이나 피드를 못 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안내드리고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좀 못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올 한 해는 그렇게 한번 접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7개의 단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봤습니다. 대략적인 개요 가이드라인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계십시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또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실제 상황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낙찰 이후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 내용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또한 앞으로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그려보세요. 낙찰이 되고 나면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몇 부 가져오시라 하셔가지고 위임장 하면서 인도 명령을 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할 일. 오면 또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의뢰자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언제 잔금 내고 언제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하고 계고집행하고 또 강제집행까지 가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판 기록을 열람해 봐야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대금 납부 시에 필요한 서류, 그 서류는 또 우리한테 보내주시라. 우리가 인도명령 넣어야 되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넣으셔도 되는데 사장님이 넣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유자 접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접촉을 제3자인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안 끌려갈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인도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이제 신청이 되면 계고집행이 나가고, 그래도 또 협상을 했을 때 그래도 안 따라오면 강제집행이 된다. 이 기간이 토탈 어느 정도 걸린다. 이 내용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두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실무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줄만 긋고 글만 써서 저희가 강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영상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대입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실무 강의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